안녕하세요. 이곳은 손흥민에 대한 모든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축구 분석 채널 팬손흥민TV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PN 최근에 손흥민 선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 토트넘에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특집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굉장히 긴 기사인데 이 기사를 살펴보면 현재 손흥민 선수의 이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입장들을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굉장히 좀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손흥민 선수가 웃음을 잃은 부분이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 앞부분에 손흥민과 살라 부상, 손흥민 선수는 3주 차이로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선수 모두 각자의 클럽에서 전설적인 존재다. 그런데 한 선수는 이번 시즌에 내 인생 최고의 시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른 한 선수는 커리어 최초로 토트넘 허스퍼에서의 절대적인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거의 불가침에 가까운 어떤 위치가 위협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지만 어떤 이들에겐 좀 더 급하게 흐르는 듯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손흥민처럼 팀 전체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라가 3주 더 형이네요. 오는 6월에 두 선수 중 먼저 33세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르네의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높은 수준의 동료들 덕분에 혜택을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버풀과 토트넘의 승점 차이가 31점, 순위 차이는 무려 몇 계단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살라가 리버풀의 중심축으로 계속해서 활약하는 동안 일부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여전히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 사실 이 자체가 굉장히 괘씸한 발언인데 손흥민은 프로 선수로서 그리고 주장으로서의 책임감을 크게 느끼는 선수고 올 시즌 토트넘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그의 표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관계자는 ESPN에 이렇게 전했다. 문제는 손흥민이 골을 넣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웃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큰 걱정입니다. 토트넘의 응원가 캔트 스마일 위다웃 유. 너 없이는 웃을 수 없어. 라는 말 자체가 지금의 손흥민을 상징하는 듯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진짜 그렇죠. 원문을 살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Maybe the main concern is not that Sonny isn't scoring. 손흥민 선수가 골을 못 넣는 게 주된 걱정거리가 아니다. 스마일링. 그가 웃지 않고 있다는 게 사실은 주된 걱정거리다. 지금 토트넘 내부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행복하지 않은 것, 그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봤을 때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이 아무리 떨어졌다 해도 수치상으로 봤을 땐 그렇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의 기록이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지 예전과 차이가 있다면 손흥민 선수는 그동안 팀의 단점을 극복하고 승리를 이끌어내는 선수였다는 점이죠.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역사상 400경기 출전 기록을 달성한 14번째 선수고 구단 역대 득점 순위에서도 5위, 프리미어리그 전체 득점 순위에서는 126골로 로비 킹과 함께 공동 17위에 랭크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최근 들어 그는 더 이상 팀의 미들맨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버릇이 나빠진 케이스인데 토트넘이 사실은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의존해 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손흥민 선수에게만 의존해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술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하튼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진짜 굉장한 선수라고 극찬이 나오고 있지만 체력 안배로 인해 손흥민 선수의 출전 시간이 요즘 좀 조절되고 있죠. 조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변화가 손흥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기본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고강도 압박과 빠른 템포를 특징으로 하는 축구를 추구하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이런 전술에 적합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선수들이 굉장히 필요를 느끼고 있고 손흥민 선수가 또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앞단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경기당 평균 19번의 스프린트를 원래 기록했던 손흥민 선수가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는 경기당 24번 혹은 25번 정도로 증가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흥민 선수는 경기 중 35경기에 출전했고 사실 부상으로 인해 빠진 경기 이외에는 거의 출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12월과 1월에는 토트넘이 17경기를 집중적으로 치르면서 손흥민 선수의 피로가 많이 누적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반경을 붉은색으로 살펴보면 사이드라인을 거의 안고 있는 형국이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사실 득점을 더 많이 하려면 안쪽으로 더 많이 들어오는 인버티드 윙어로서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크로스를 해도 많은 선수들이 놓치는 장면들이 전반기에 많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어시스트도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비해 적게 기록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손흥민 선수의 사기,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스페이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선수는 해리 케인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해리 케인을 굉장히 그리워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 소속으로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세운 기록보다 훨씬 앞선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이 기록이 깨지기 굉장히 어렵겠죠. 사실 솔랑케, 히샬리송 같은 선수들이 오고 그리고 마티아스 텔 같은 선수들도 왔지만 손흥민 선수와의 어떤 합작이 케인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서 기용할 수도 있지만 그의 가장 편안한 포지션은 측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케인과 다시 만난다는 이야기가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도 케인을 따라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서 우승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정말 미소를 지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매우 헌신적인 선수이고 주장으로서 팀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기 후 손흥민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는 오랫동안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올 시즌 들어 특히 그렇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편안해 보이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언제 마지막으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사실 끊임없는 걱정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손흥민 선수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유로파 리그 우승에 대한 기대일 겁니다. 특히 해당 언론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손흥민만큼 헌신적이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선수는 드물다. 토트넘이 이번 시즌 고전하면서 그는 더욱더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과거의 불면증을 앓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는데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하위권에 머물면서 손흥민에게 더 큰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몇몇 선수들이 이 시기를 잘 이겨내면서 성장하고 있다. 선수들이 이 과정에서 단결하고 있고 누구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개인적인 입장을 따로 챙기려 하지 않았다. 이는 손흥민과 다른 리더들이 팀의 강한 유대감을 만들어냈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리더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젊은 선수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아치 그레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손흥민 선수는 확실히 월드클래스 선수이고 인간적으로도 아마 제가 만나본 사람 중 가장 좋은 사람이다. 제가 팀에 처음 합류했을 때 매일 저와 아침을 먹었습니다. 메디슨 같은 선수들이 직접 다가와서 대화해 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죠. 근데 손흥민 선수는 정말 잘 적응하도록 도와줬다. 팀 전체가 저를 환영해 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로파 리그 우승을 향한 열망을 숨기지 않기도 했죠.
이것이 그나마 손흥민 선수를 웃게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그런 가능성인데, 사실은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1년 후 다시 상황을 평가하겠다는 전략을 폈지만, 손흥민과 관련해서는 팬들의 감정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최근 토트넘에 유입된 많은 팬들은 데스크 시절 그리고 해리케인과 함께하는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많이 기억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떠나면 팬들 역시 크게 분노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트로피를 들어 올렸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치 그레이가 ESP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로파 리그에서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 부상에서 선수들이 돌아오고 있고, 우리가 이 기회를 살려서 트로피를 들어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토트넘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리면 어쩌면 활용점정을 찍고 떠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미래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언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손흥민 선수는 예전부터 계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 팬들은 이번이 마지막으로 장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토트넘 측에서 뒤통수를 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들, 그러니까 엘리트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측하기 어렵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수와 다르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미 토트넘에서 9년, 10년 동안 탑 5선수 중 한 명이었고, 일관된 경기력을 보여준 선수는 거의 없으며, 프리미어 리그에서 같은 포지션 선수 중에서는 완전 상위 10%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를 이런 시기에 내보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팀의 중심적인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 내비 회장은 손흥민 선수의 기량이 떨어질 것을 예측하고 1년 연장 옵션을 사용했으며, 새로운 계약을 제시하지 않다가 지금은 오히려 제시하는 계약들을 손흥민 선수가 거절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손흥민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 외신들이 많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 토트넘에서 미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과연 토트넘을 떠나게 될지, 그리고 떠날 때 유로파 컵을 들고 떠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언론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손흥민 선수의 미래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재미있고 또 정확한 외신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좋아요, 구독, 공유를 눌러 저희를 지원해주세요.